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려한 야경, 울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은 지금 불이 켜진 집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울산은 돈이 마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퇴근 시간 공장 정문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휘두르는 신용카드 한 장에 전국의 돈줄이 요동쳤습니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화려한 피날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4시 울산 남구 신정동 인력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찍어내던 베테랑 숙련공이 지금은 철거 현장에서 곰방짐을 나르며 일당 15만 원에 손을 떨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연봉의 자부심이 시멘트 가루와 함께 바닥에 굴러다니는 데는 단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잔인한 진실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계는 늙지 않는데 인간은 낡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봉 1억의 생산직을 욕하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그 달콤한 연봉은 실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황금 수갑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공장 울타리 안에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귀족이었지만 그 울타리 밖을 나서는 순간 그들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은 고철보다 못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들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동네 정비소에서 그들에게 연봉 1억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1억 원은 기술의 대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부품처럼 잘 작동해준 것에 대한 보관료였을 뿐입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70년대 울산의 황량한 바닷가에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때 우리 아버님들은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부심이자 국가 경제의 허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본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이자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제조혁명을 보십시오. 기가 프레스라는 거대한 주조기 한 대가 수백 명의 용접 노동자가 하던 일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내연기관차의 3만 개 부품이 전기차의 1만 5천 개로 줄어들 때 여러분의 일자리 절반은 이미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울산 양정동과 삼산동 뒷골목을 걸어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갈비집과 횟집들은 이제 임대문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던 이 도시의 거리에 차가운 정적만이 흐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쓰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들이 가진 부의 원천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30년 근속의 박 반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금 4억 원을 들고 신도시에 상가를 샀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히며 일했으니 이제는 깨끗한 건물주 소리 들으며 월세나 받고 살 줄 알았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플랫폼이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가는 2년째 공실이고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 때문에 그는 이제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합니다. 평생 공장에서 시키는 일만 했던 그에게 공장 밖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냉혹한 정글이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왜 치킨집이나 카페가 아닌 상가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자영업의 지옥을 이미 주변 동료들을 통해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오프라인 상권 자체가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의 습격으로 근본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진 4억 원이라는 돈은 거대 자본가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사냥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4억을 보고 달려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를 보고 달려듭니다. 결국 은퇴자의 4억 원이 다른 이들의 주머니로 흩어지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말해줍니다. 은퇴 후 자영업자의 70%가 3년 안에 파산합니다. 베이비부머의 피 같은 은퇴 자금이 자영업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업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밀어낼까요? 경영진의 비밀 회의실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만 존재합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제거입니다. 인간은 아프고 휴가를 가고 노조를 결성하고 무엇보다 감정에 따라 생산성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팩토리의 AI 운영체제는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인간 노동자 한 명을 5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급여와 복지, 각종 리스크 비용을 포함해 약 14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2026년형 자율 제조 로봇은 초기 도입 비용을 포함해 5년 운영비가 2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무려 7배의 비용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환입니다. 이제 자동차의 성능은 엔진의 마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결정됩니다. 하드웨어는 단순해지고 제어는 중앙 집중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개의 하청 업체와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이 필요 없어집니다. 기업은 이미 한국을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는 최첨단 공장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조의 저항도 없고 파업도 불가능한 완벽한 통제 속의 디지털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로봇은 인간의 간섭 없이 24시간 내내 완벽한 품질의 차량을 찍어냅니다. 울산 공장은 이제 신차가 아닌 단종을 앞둔 낡은 부품이나 생산하다 서서히 고사하는 자동차 요양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교한 타임라인입니다. 기업은 조용히 투자를 줄이고 공장의 설비를 노후화시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중단합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연령이 오르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의 완벽한 명분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안전할 거라 믿지만 퇴직 후에 그들이 마주할 도시는 이미 활기를 잃은 유령 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기술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제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공간에 똑같은 공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모든 구간을 모조리 찾아내 삭제합니다. 숙련공이 30년 동안 익힌 감각은 정밀 센서와 AI 알고리즘으로 치환되어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데이터로 추출되는 순간 그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부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이제 기업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 데이터를 로봇에 입력하면 로봇은 숙련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지치지 않고 일을 해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2028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당신의 동료가 아니라 1초에 수억 번의 연산을 수행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금속의 군단입니다. 이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기계의 일자리를 구걸하는 도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고 통제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생존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첫째, 자신의 기술이 대체 가능한 단순 반복 업무인지 지금 당장 냉정하게 진단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체크리스트나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로봇의 것입니다. 이제는 손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계가 낼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하십시오. 이제 코딩은 프로그래머의 전유물이 아니라 로봇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필수 언어입니다.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문맹자가 될 것입니다. AI 툴을 활용해 자신의 생산성을 10배, 20배로 높이는 연습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울타리가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회사는 당신의 충성심을 돈으로 환산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기계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만 생존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는 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브랜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언제든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본의 흐름을 보십시오. 돈은 지금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지능이 높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능이 노동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 노동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당신의 노후가 걸린 가장 절박한 실존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로 전환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용접을 했다면 이제는 용접 로봇의 경로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력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도메인 지식으로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의 능력을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딱 2년 남았습니다. 2028년 완전 자동화의 파도가 대한민국 제조업을 덮치는 그날 여러분이 기계의 주인으로 서 있을지 아니면 쫓겨나는 부품이 될지는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지아 공장의 아틀라스 로봇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업데이트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며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 설계와 시스템 관리의 영역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 넣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잔인한 자본주의의 계산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가운 경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뜨거운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지식과 변화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떼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계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